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불선 교수입니다. 일반대학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의 앙상블 챕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앙상블 기법 중에 백인 기반의 방법론 중에서 스페셜한 케이스인 랜덤 포레스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될 내용들 중에서 지난 학기 학부의 다별량 분석 과목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해당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지난 강의에서의 설명을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지난 시간에 이제 배깅이라는 방법론을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 배깅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릴 때 배깅이라는 거는 데이터셋을 독립적으로 생성하는 데 있어서 복원 추출을 사용하는 방법론이라는 게 특징이고, 그렇게 복원 추출된 부스트랩들에다가 베리언스가 높고 바이어스가 낮은 알고리즘들, 다시 말하면 복잡도가 높은 알고리즘들을 개별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효과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랜덤 포레스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배깅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랜덤 포레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반드시 디시전 트리를 기본 베이스 러너로 합니다. 자, 배깅은 인공신경망 배깅도 있고요. 의사결정나무 배깅도 있고요. 디시전 트리 배깅도 있고, 서포트 벡터 머신 배깅도 있고, 복잡도가 높은 알고리즘을 베이스 러너로 쓴다라는 가정만 충족이 되면 다양한 배깅 계열의 알고리즘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의 특수한 형태이면서 반드시 베이스 러너가 디시전 트리여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알고리즘은 용어가 두 개예요. 랜덤이라는 게 있고요. 포레스트라는 알고리즘이 있죠. 용어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알고리즘의 특징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알고리즘 이름입니다. 모델 자체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요. 장명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해당하는 방법론의 의미를 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선 디시전 트리는 나무, 의사결정 나무니까 트리라는 형태를 따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사고를 확장을 해보면 트리가 하나일 경우에는 나무지만, 그쵸? 트리가 하나면 그냥 트리 하나죠. 근데 이 트리가 여러 개 있다, 또는 나무가 여러 개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숲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같은 개념이에요.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을 하나를 학습을 시키게 되면 디시전 트리지만,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을 여러 개를 학습을 시켜서, 다시 말하면 개별적인 트리들을 학습을 시켜서 결합을 하게 되면 트리를 여러 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숲이다. 그래서 포레스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에서의 왼쪽은 기본적인 디시전 트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 개념이 바로 랜덤 포레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랜덤 포레스트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앙상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메커니즘인데요. 첫 번째는 배깅이고요. 두 번째는 변수를 랜덤하게 선택한다. randomly chosen predictor variable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의 이 랜덤은 이 두 번째 특징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포레스트라는 게 트리를 여러 개를 썼다라고 해서 포레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미 배깅을 했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에서 특별히 추가되는 과정은 이 두 번째 특징밖에 없어요. 이 두 번째 특징인데 이 특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내포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은 부스트랩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 부스트랩 사이즈 t만큼의 샘플을 만들어냅니다. 이 b는 1부터 b까지가 부스트랩의 앙상블의 인디비주얼 러너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스트랩을 만든다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트리를 만들면 있어서 핵심이 뭐가 되냐면, 첫 번, 변수를 스플릿을 할 때 해당하는 그 영역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원래 P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 P개의 변수 중에서
m개의 변수만을 선택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m이 p보다 작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의사결정나무 그 챕터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가장 최적의,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2차원밖에 데이터가 지금 그려지질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모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의사결정나무를 처음에 원래대로 하자고 한다면 X축을 기준으로, 여기서 보시는 이 상황을 한번 보자면 X축을 기준으로 가능한 모든 이 스플릿 포인트들을 다 탐색을 하고 Y축을 기준으로도 모든 스플릿 포인트를 탐색을 해서 가장 인포메이션 게인이 큰 값을 찾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적입니다. 아마도 예를 들자면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랜덤 포레스트에서의 변수를 랜덤하게 선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x1과 x2라는 변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제약을 겁니다. 뭐냐면 자, 이번 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분할을 할 때는 너는 반드시 x1만 써라. x2는 쓰지 말아라. 이렇게 제약을 하는 게 바로 이 파트입니다. 여기에서의 m개의 변수를 선택한다는 파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x2 관점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x1 관점에서 최대한 찾으면 아마도 뭐 이 정도의 점이 스플릿 포인트가 되겠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나무를 만들고 나면 나머지 결과물을 결합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절차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배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깅은 복원 추출을 통해서 원래 데이터의 숫자만큼을 샘플링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 게 이게 학습 데이터고요. 숫자가 적어 보이는 이유는 특정한 점에 여러 번 선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out of back 데이터입니다. OOB 데이터입니다. 이 OOB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재미있는 거를 하나를 산출할 겁니다.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배깅에서의 두 번째 전략. 변수를 랜덤하게 선택한다. 이 핵심만 이해하시면 랜덤 포레스트는 모두 이해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부스트랩을 통해서 선택된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X는 25차원의 데이터입니다. 아까 그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했던 파트가 뭐냐면,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 데이터셋의 영역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데이터셋을 분할하는, 스플릿하는 과정, 파티셔닝 과정에서 의사결정나무는 리커시브 파티셔닝을 통해서 모델을 계속 진화시켜 간다 또는 키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커시브 파티셔닝을 통해서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변수가 25개니까 오리지널 트리일 경우에는 x1부터 x25까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탐색을 해야 되는데 25까지에 대해서 다 탐색을 해야 되는데 랜덤 포레스트에서 일부러 하는 작업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스플릿 포인트를 잡을 때 우리가 25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 변수와 10번 변수, 23번 변수, 17번 변수, 9번 변수만을 사용을 해서 최적 스플릿 포인트를 찾아라 이겁니다. 당연히 모든 변수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인포메이션 게인이 낮아질 가능성이 최대한 좋을 때가 같을 것이고요. 모든 변수를 사용했을 때랑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얻는 인포메이션 게인은 낮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스플릿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플릿, 왼쪽에 차일드 노드를 다시 스플릿 할 때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25개 변수 중에서 1번 변수, 13번 변수, 21번 변수, 11번 변수, 7번 변수만 가지고 스플릿을 해라. 페런트 노드의 오른쪽 차일드 노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 포인트를 샘플링을 해서
24번, 15번, 2번, 7번, 19번만을 이용을 해서 최적의 스플릿 포인트를 찾아봐라. 이거를 반복을 쭉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반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요. 배깅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성을 확보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깅을 한 이 각각의 부스트랩에다가 모든 변수를 사용해서 의사결정 나무를 쓰는 것. 그게 앞서 챕터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배깅 트리입니다. 배깅 트리가 되는데 이 배깅 트리라고 하면 부스트랩 1과 부스트랩 2와 쭉 해서 부스트랩의 뭐 비계까지가 있을 때 각각의 학습된 모델들이 T1, T2 쭉 해서 TB까지 있을 때 얘네들이 굉장히 나름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수를 사용해서 트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대략적으로 90점, 예를 들자면 90점, 89점, 뭐 91점 정도의 성능을 얻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공간이 모자라서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이 랜덤 포레스트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데이터셋을 부스트랩을 통해서 랜덤 복원 추출을 통해서 한번 다양성을 확보한 해당하는 데이터셋들에다가 여기서는 이제 B1과 B2와 쭉 해서 B까지를 갈 때 여기서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변수도 선택적으로 사용하자. 요 과정에서 요 전체를 여기서 나오는 파란색의 T2부터 TB까지를 진행하는 이 전체 요 과정에서 관통하는 개념은 뭐냐면 바로 여기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사용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은 뭐냐면요. 최적의 모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 T1, T2, TB라는 이 개별적인 트리들은 아까 빨간색 트리랑 비교해 봤을 때 아마도 성능이 얘는 한 85% 정도, 얘는 한 83% 정도, 얘는 뭐 한 79% 정도 이런 식으로 조금 떨어지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 각각의 어떤 이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게 합쳤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있다라는 게 랜덤 포레스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이거를 다른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두 가지의 어떤 두 그룹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A1, A2, A3라는 사람이 있고요. 세 명이 한 팀이에요. B1, B2, B3라는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국어, 영어, 수학을 본다라고 할게요. B도 국어, 영어, 수학을 봅니다. 그러면 A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수학을 잘합니다. 우린 이과니까 수학에다가 점수를 많이 주죠. 얘는 90점, 얘도 91점, 얘는 89점을 맞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0점, 영어도 뭐 한 80점, 얘도 그냥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70점, 80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B라는 그룹에서는 B1이라는 사람은 A1보다 평균적인 점수는 낮지만 국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국어는 95점이고요. 영어가 60점, 수학이 60점이라고 해볼게요. B2라는 사람은 국어는 60점인데 영어가 95점이고 수학이 60점이에요. B3는 국어와 영어는 60점인데 수학이 95점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A그룹과 B그룹 사이에 1대1로 그냥 비교를 해보면 각각의 평균 점수는 항상 A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점수가 높아요. 당연하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만
국영수를 함께 푼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각각의 과목들의 최고점을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해보면 국어는 70점이고요. 영어는 80점이고요. 수학은 91점이 될 겁니다. 반면에 B그룹에서는 국어는 B1이 제일 잘해서 95점, 영어는 B2가 제일 잘해서 95점, 수학은 B3가 제일 잘해서 95점이니까 집단의 최고점을 비교를 했을 때는 B 집단이 A 집단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조금 더 변수를 일부러 의사결정나무를 스플릿하는 데 사용되는 변수를 일부러 제한함으로써 제약을 걸므로써 다양성을 보다 확보를 했고요. 그렇게 확보된 다양성이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완벽하진 않지만 개념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팀으로 만났을 때 개개인의 어떤 응집력이나 개개인의 개인기는 떨어질지 몰라도 팀 간의 팀의 전술의 완성도가 높아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축구가 됐건 농구가 됐건 스포츠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개인의 모델들, 개별 모델들은 설사 약간 성능이 떨어질지 몰라도 그 모델들을 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크다. 이게 랜덤 포레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랜덤 포레스트는 또 어떠한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반화 성능을 이제 보통은 이제 각각의 랜덤 포레스트의 트리들은 보다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루닝을 하지 않고 거의 약간 데이터에 오버핏을 시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만약에 population size라는 거는 개별 트리의 개수입니다. 개별 트리의 개수가 충분히 크다라는 가정하에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generalization error, 랜덤 포레스트의 일반화 성능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로우 바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적인 트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결과물들의 이 상관관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S 제곱이라는 거는 이제 마진 펑션인데 이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정답과 이 오답 사이에 차이의 산출된 확률 값의 차이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범주에 훨씬 더 이 정답 범주에 해당하는 확률을 높게 주고 오답 범주에 해당하는 확률을 낮게 주는 모델이 반대인 모델보다 이 S제곱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럼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알고리즘이 정확할수록 S제곱은 커집니다. 1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리고 알고리즘, 개별적인 모델들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이 로우 발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개별 모델들의 성능이 높고 그 모델들이 서로 연관성이 적을수록 일반화 성능은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어퍼 바운드를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학부 수준에서는 이 값 자체를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앞선 페이지에서 설명을 했던 일반화 성능의 바운드를 계산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간략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랜덤 포레스트에 트리가 3개만 있다라고 해볼게요. 모델 A, B, C 3가지만 있고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증용 데이터셋의 레이블이 10개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상위 5개는 레이블이 1이고요. 하위 5개는 레이블이 0입니다. 그러면 이 모델 A, B, C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결과물이 보시는 것과 같이 모델 A는 1번 검증용 데이터에 대해서 1번 범주로 추정할 확률이 0.9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0번 범주에 대해서는 0.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마진이 뭐냐면 정답 범주로 예측할 확률, 개별 트리가 정답 범주로 예측할 확률에서 정답이 아닌 범주로 예측할 확률을 빼니까 0.8이 나옵니다. 6번째로 내려가 보면 반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이블이 0일 때는 1번 범주로 0.24의 확률로 예측을 했고요. 0번 범주로 0.76의 확률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진은 어떻게 되냐면 정답이 0번 범주이니까 0.76에서 0.24를 뺀 이렇게 0.5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사실
현재는 각각의 개별적인 모델이 100%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델 A도 10개를 0.5를 컷오프로 잡았을 때 전부 완벽하게 구분을 해내고 있고요. 모델 B도 정확도가 100%이고요. 모델 C도 정확도가 100%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진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평균적인 마진을 살펴보면 1번 모델이 0.62, B 모델이 0.75, C 모델이 0.87입니다. 그러면 average corre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correlation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값과 이 값 사이의 correlation입니다. 왜 y는 1인 범주에 대해서 이 확률 값을 가지고 correlation을 구하냐, y는 0 가지고 구하면 안 되냐라고 혹시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요. 둘 다 똑같습니다. 해보면 이게 완벽하게 1 빼기 그 상대방이기 때문에 둘 중에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모델 A에서의 1번 범주에 속할 확률과 모델 B에서 0번 범주에 속할 확률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구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모델 A와 모델 B는 코릴레이션이 0.8229가 나오고요. 모델 A와 모델 C는 0.9413, 모델 B와 모델 C는 0.9438, 평균 내면 0.7460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 generalization error의 바운드는 이 average 마진 함수가 분자가 되니까요. 0.7460분의 0. correlation 평균 correlation 0.9027 곱하기 1 빼기 0.7460이 되는 것이죠. 그 값이 바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 그 일반화 에러에 대한 바운드가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검증용 데이터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구분을 해내는 세 가지 트리의 앙상블, 랜덤 포레스트의 앙상블 자체가 검증용 에러가 염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보이지 않는 테스트 에러에 대해서는 최대치로 가면 0.3074까지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값은 굉장히 넓게 잡힌 범위라고 이해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랜덤 포레스트에서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랜덤 포레스트가 현실 상황에서 굉장히 잘 활용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측력이 우수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모델에 있어서의 변수의 중요도를 산출해 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수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이 스텝은 이렇게 되는데요. 한번 우선 말로 설명을 하고 뒤에서 예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아웃오백 데이터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용하게 사용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변수의 중요도를 산출하는 지점입니다. 제일 처음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셋을 가지고 특정 데이터셋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 데이터셋에서 부스트랩을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면 부스트랩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OOB 데이터가 있겠죠. 이걸 이용해서 트리를 만들고요. 이 트리에다가 OOB 데이터를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인 학습 데이터를 다시 해당하는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켰으면서 아웃오백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일반화된 성능을 우리가 판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첫 번째 EI라는 건 뭐냐면 원래 OOB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에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 PI라는 게 뭐냐면 아웃오백 데이터에서 우리가 중요도를 산출하고자 하는 i번째 변수를 퍼뮤테이션을 시킵니다.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도냐면 만약에 변수가 xi가 스플릿에 사용이 되지 않았으면 사실 pi는 ei랑 같습니다. 왜냐? 그 변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트리에서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다시 유추해 보자면 i번째 변수는 중요하지 않은 변수라는 뜻이죠. 반면에 xi가 스플릿에 자주 사용이 되었을수록 pi는 ei보다 커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랜덤하게 퍼뮤테이션 시켜서 정보를 뒤죽박죽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 바뀌기 전에 어떤 데이터의 분포, 해당하는 변수의 특징을 가지고 만든 모델이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차이를 계산을 합니다. 이 차이가 원리는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해당 변수는 중요한 변수이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중요하지 않은 변수라고 판정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원래 OOB 데이터가 왼쪽과 같이 존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변수 값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지우고요. 변수 값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빨간색 xi에 대해서 원래 값들을 뒤죽박죽 섞어요. 원래 값들을 없애겠다라고 하거나 또는 새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원래 기존에 있는 이 값들을 이 컬럼에서 뒤죽박죽 섞습니다. 그게 바로 퍼뮤테이션이에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변수 i가 트리를 스플릿 하는데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x2, x1, x7만 사용이 되고 xi는 사용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원래 OOB 데이터를 이용한 오리지널 그 에러율 EI하고 퍼뮤테이션을 시킨 PI하고 같아집니다. 얘는 같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트리에 스플릿 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변수라면 당연히 중요하지 않은 변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똑같은 데이터인데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다. 여기에서도 i가 사용이 되고 여기에서도 i가 사용이 되었다. 그러면 정보를 막 뒤죽박죽 섞었기 때문에 원래 오리지널 OOB 데이터의 에러율보다는 퍼뮤테이션 시킨 에러율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자, 이 근거를 가지고 변수의 중요도가 높다면 근거는 이렇게 됩니다. 랜덤 퍼뮤테이션 전후의 OOB 에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는 트리마다 앙상블의 개별적인 그 모델들 개별 인디비주얼 트리마다 그 차이의 편차가 적어야 된다.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중요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계산을 하면 n번째 트리에서 변수 i에 대한 랜덤 퍼뮤테이션 후와 전의 OOB 차이를 DIM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트리들에 대해서 이 디퍼런스의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고 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변수의 중요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균 값은 클 것이고요. 분산 값은 작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변수의 중요도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분산분의 평균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변수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단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VI의 절대적인 이 절대 값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를 갖는다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중요도에 대한 산출 결과를 보면 이건 이제 데이터셋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건지 의미를 크게 부여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 그림처럼 가장 중요한 변수부터 가장 덜 중요한 변수까지 상대적인 중요도의 크기를 이렇게 내어줄 수가 있다. 이게 현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랜덤 포레스트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랜덤 포레스트라는 앙상블 기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